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내 이름은 타치바나. 고향에 있는 이사업체에서 일한 지 3년 된 사회인이다. 일은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편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힘들지도 않다. 그러다가 난 조금 특이한 일을 맡게 되었다. 근데 좀 놀랐습니다. 3년 차인데 이런 일을 맡게 될 줄은 몰랐어요. 유명인 담당이야? 네, 유명인 담당이라는 건 사내 용어다. 말 그대로 이사를 의뢰한 사람이 유명인일 경우에 진행하는 특별한 대응을 뜻하는 말이다. 뭐 한마디로 아무한테도 목적지를 들키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렇지. 의뢰인이 원래 살던 집 집주인한테도 부동산에도 어디로 이사 가는지 말 안 해. 매스컴이나 사생팬한테 노출되지 않으려고 그런 거지. 근데 이번 의뢰인은 유명인 같은 건 아니야. 스토커 피해자라고 했던가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스토킹 당했대. 의뢰인은 딱 한 번 봤는데 많이 지쳐 보이더라. 그렇구나. 그래서 조심하려고 그러는 거군요.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유명인용 서비스는 안 고르겠지. 일반 요금보다 거의 4배는 더 비싸니까. 그렇죠. 당연한 일이지만 유명인용 서비스는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든다. 포장 이사로 짐은 업체에서 다 싸고 운반한다. 이웃이나 지인이라며 어디로 이사 가냐며 물어봐도 답하지 않는다. 집주인한테도 부동산 회사에도 이사 가는 곳은 말하지 않는다. 이사 가는 곳으로 이사 트럭을 보낼 때도 다른 지역으로 멀리 돌아가거나 다른 트럭으로 짐을 옮겨 싣거나 해서 한두 단계를 더 거친다. 한 달 후 이사 당일. 뭐랄까, 만화 같은 철통 보안이네. 회사 안에서도 직접 소통하는 직원 외에는 모든 사항이 기밀이고 이사 서류도 다 가명이고 업무 처리하는 직원도 나를 포함해서 다들 3년 이상 일했고 알바는 참여도 못하잖아. 뭐 이렇게 하면 제 아무리 스토커라도 별 수 없겠지.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사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일. 퇴근하고 술집에서 혼술하는 건 못 참지. 실례합니다. 옆자리 비었나요? 예? 아, 네. 고맙습니다. 와, 예쁘다. 이런 미인 옆에 앉을 수 있다니 오늘 운수 대통이네. 이 가게 자주 오세요? 네? 네, 뭐 그렇구나. 추천하시는 거 있나요? 글쎄요. 일단 이 술은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괜찮으시면 같이 마실래요? 좋은 술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한 잔 살게요. 네? 정말요? 그 후 난 그 여성에게 술을 몇 잔 얻어 마셨다. 금방 술이 올라서 알딸딸하니 기분이 좋아졌다. 옆자리 여성도 술이 들어가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다. 우린 어느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 아카네 씨구나. 이 동네는 처음이세요? 네, 출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시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친절한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아닙니다. 친절하긴요. 그런데 몸이 참 좋으시네요.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요. 이건 일하느라 단련된 거예요. 이사업체에서 일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오늘도 일하고 오셨어요? 네, 그렇죠 뭐. 그런데 이번엔 짐을 어디까지 나르셨어요? 네? 잠깐. 이 사람 뭔가 수상한데? 보통 이렇게까지 캐묻나? 이런. 술 마셨더니 나도 모르게 술술 얘기할 뻔했어. 설마 나한테 술을 권한 것도 다 노림수였나? 만약 이 사람이 의뢰인의 스토커라면?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잡는 게 좋겠지? 일단 혹시 모르니까 아카마츠 선배도 부르자. 난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아카마츠 선배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 사이에 돌아갔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태연하게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타치바나! 아카마츠 선배! 아카네 씨? 어머, 당신은? 혹시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고 뭐고. 이번 작업 의뢰인이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맞아요. 제가 이번에 그쪽 회사에 이사 부탁드린
아카네예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장난이 심했나 봐요.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정말 기밀을 지키면서 작업하고 있는지. 그래서 몰래 그쪽을 따라와서 속을 한번 떠봤어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날 수상하다고 생각한 순간 회사 선배까지 불러냈잖아요. 여차하면 이 자리에서 붙잡으려고 그런 거죠? 네, 뭐... 고마워요. 이제 안심이에요. 당신처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있는 회사가 해주는 일이니까. 칭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 일이 있고 그녀는 우리를 완전히 믿게 됐는지 한 번씩 먹을 것도 사다 주기 시작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작업 마지막 날은 수고했어, 타치바나 씨. 오늘이 마지막 날이랬나? 맛있는 거 사왔어. 아카네 씨, 매번 감사합니다. 그런데 타치바나 씨, 나 할 말이 있는데. 뭔데요? 연락처 교환할래? 네? 연락처요? 타치바나 씨는 젊고 체력도 좋잖아. 무슨 일 있을 때 연락하면 안 될까? 부탁이야. 사실 이런 걸 부탁할 지인이 이 동네엔 거의 없거든. 타치바나 씨 이 근처에 산다고 했었지? 네, 뭐... 그러니까 뭔가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바로 불러낼 수 있는 보디가드가 필요하다는 건가? 솔직히 그런 건 경찰이나 전문가한테 부탁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안 되려나? 무슨 일 생기면 타치바나 씨가 와줄 거라는 생각만 해도 훨씬 덜 불안한데.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럼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난 아카네 씨와 연락처를 교환했다. 솔직히 이런 예쁜 사람이 날 의지하겠다는데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괜한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다. 고마워, 타치바나 씨. 연락했더니 진짜 나와줬네. 아니 뭐 달리 할 것도 없고요. 아카네 씨랑 같이 차 마시는 게 뭔가 보너스 같네. 이러저러해서 난 얼마 동안은 아카네 씨와 보내는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타치바나 씨랑 이렇게 카페에 오기 시작한 지도 한 달은 됐네. 그렇네요. 난 그날도 아카네 씨의 연락을 받고 나갔다. 할 말이 있다면서 바로 만날 수 있냐는 연락이었다. 불려 나온 게 점심이라서 다행이네. 저녁엔 아카마츠 선배랑 전골 먹기로 했는데 같이 전골 먹자! 좋아요. 아니지. 그래도 요즘 대화가 길어질 때도 많으니까 분위기 봐서 선배한테 취소하자고 전화해야겠다. 원래는 전골 먹으면서 그 일도 상담하고 싶었는데. 왜 그래? 뭐 고민 있어? 아니요. 죄송해요. 잠깐 멍해 있었네요. 그렇네. 다크서클이 생겼는데? 잠은 잘 자고 있어? 네, 뭐. 그런데 이번엔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 요즘 다시 시선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 네? 시선이라니 스토커요? 맞아. 그래서 타치바나 씨, 나도 이상한 부탁인 거 아는데 당분간 같이 지내면 안 될까? 같이요? 안 될까? 그건 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왜? 혹시 누구랑 이미 동거 중이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제가 아카네 씨를 위험하게 할지도 몰라서요. 위험? 타치바나 씨,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아카네 씨가 불안해할까봐 말 못했는데 사실 저도 스토킹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뭐라고 해야 하지? 최근에 쓰레기 버리는 날을 착각해서 잘못 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알아차리고 다시 가지러 갔거든요. 근데 방금 내놓은 쓰레기가 없어진 거예요. 처음엔 뭔가를 착각한 줄 알았는데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다른 날 다시 똑같이 해봤더니 또 사라지더라고요. 역시 스토커가 한 짓이겠죠? 다행이다. 네? 다행이라니 뭐가요?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 가져간 사람이 나거든. 네? 농담이죠? 내가 농담을 왜 해? 근데 요즘 편의점 도시락이 늘었더라. 나랑 같이 살면 매일 영양만점 집밥 해줄게. 아, 그리고 하나 더. 저번에 버린 쓰레기엔 휴지가 엄청 많이 들었던데 혹시 많이 쌓인 거야? 혼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동거하면 내가 그런 것도 다 해결해 줄 텐데. 응? 괜찮은 제안 아니야? 실례할게요. 타치바나 씨, 어디가? 방금 그거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설마 아카네 씨 엄청나게 위험한 사람이었던 건가? 타치바나 씨, 나야. 왜 그냥 갔어? 내가 뭐 이상한 말이라도 했나? 아카네 씨, 모르시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지인이 버린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다니 그건 스토커나 할 만한 짓이잖아요. 그런 미안해. 나쁜 뜻은 없었어. 나쁜 뜻이 없었어도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정말 미안해. 그렇지. 누가 봐도 내가 이상한 짓 한 건 맞지. 스토커한테 너무 당한 게 많아서 판단 기준이 이상해져 버린 것 같아. 부탁이야, 용서해줘. 아카네 씨, 그렇지. 원래 아카네 씨도 피해자였잖아. 본인도 모르게 조금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지. 저기 타치바나 씨, 문 열어줘. 얼굴 보고 제대로 사과하게 해줘. 타치바나 씨, 난 믿었어. 열어줄 거라고. 당신 뭐 하는 거야? 시끄러워. 이거 놔. 야, 타치바나, 괜찮아? 타치바나! 결론부터 말하면 난 살았다. 저녁 약속 시간을 착각한 아카마츠 선배가 조금 일찍 우리 집에 도착한 덕분이었다. 선배는 아카네 씨를 붙잡아두고 경찰에 신고했다. 전부 내가 기절한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일주일 후 재난 영화가 따로 없었지. 그러니까요. 설마 전기 충격기로 공격할 줄은 몰랐어요. 몸이 마비되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입원까지 했잖아요. 진짜 쇼크였다니까요. 내 말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더니 스토커 때문에 고생하더니 본인이 그걸 그대로 해버리네. 그 일 말인데요. 사실 입원 중에 아카네 씨 부모님이 오셨거든요. 그때 들은 얘긴데 그 사람 예전부터 과대망상이 있었대요. 스토커라는 것도 사실 아카네 씨가 만들어낸 환각일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심? 근데 그 사람은 왜 저한테 집착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망상 속 스토커로부터 본인을 지켜주는 네 모습이 기사님처럼 보였던 게 아닐까? 그랬겠네요. 그리고 얼마 후 아카네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난 그 뒤로 처음 만나는 사람은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그 가면 뒤엔 광기가 깃들어 있는 게 인간이니까.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どんなに屈強な見た目をしている人でも今回のようにストーカー被害に遭ってしまうわけですよ。自分は大丈夫だろうと思わず、実害があった後では遅いわけですし、警戒して過ごさないとです。多少気にしすぎと思っても結局自分の身を守れるのは自分しかいないわけですしね。それにしてもここまで細心の注意を払わなければ安心して引っ越しもできないなんて、有名人さんが引っ越しするのも一苦労ですね。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怖いなと思っ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